이번 영상은 그동안 역사 영상 중에 가장 슬픈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제국이 나라를 빼앗기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관파천에서 돌아온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게 1897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13년 만에 결국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슬프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그 당시는요,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 대한제국을 두고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서로 눈치만 보던 시대였어요. 원래 청도 있는데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완전 아웃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우리 대한제국을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 한번 붙자 누가 싸움을 걸어요? 일본이 러시아에게 전쟁을 겁니다. 뒤에서 영국과 미국이 막 일본을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이것이 바로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입니다.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먼저 공격했고요. 전쟁터는 어디? 맞아요. 바로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땅 곳곳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대한제국은 여기에서 중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둘 다 편 안 들 거야. 중립국 할 거야. 그런데 힘들어 보이죠? 일본은 특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 땅을 전쟁 중에 마음대로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일본은 대한제국 정치에 간섭하겠다. 이렇게 계속 전쟁 중에도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누가 승리? 정말 놀라운 결과.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과 러시아는 조약을 맺게 되죠. 조약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내용은 뻔하죠. 당연히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즉 러시아는 뭐다? 이제 아웃이야. 너 나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완전 우월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다른 나라한테도 한국 지배를 인정받았어요. 영일동맹 이거 뭐냐면 영국은 인도를 먹고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한다. 이렇게 지네끼리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도요. 미략, 비밀 조약을 맺어요. 일본인 가스라와 미국인 테프트가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 미국은 필리핀, 그 다음에 일본은 한반도.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겠다는 걸 영국과 미국에게도 이미 인정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일본 준비 끝났어요.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데 아무도 뭐라 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되겠죠.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군거를 포위하고 우리 군거를 포위하고 조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1905년이 을사년이거든요. 그래서 을사년에 맺은 을사조약이죠. 근데 이 조약 강제로 맺었기 때문에요. 보통 이렇게 강제로 맺은 조약을 우리는 늑대 같은 조약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늑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을사늑약. 은 을사조약이랑 같은 건데 뭔가 강제로 체결한 느낌을 더 넣은 거죠. 고종 황제는 이 조약, 을사조약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서명을 했느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딱 와가지고 장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회의를 엽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장관들이 찬성을 한 겁니다. 박재순 얘기 들어볼까요? 본 조약은 거부키로 했지만 명령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 이완용 얘기합니다. 이번 일본의 요구는 대세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근택이 나도 이완용 대신과 의견을 같이 한다. 이지용 나도 의견을 같이 한다. 결국 이들은 을사조약에 찬성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 말고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5명. 그래서 을사조약에 찬성한 우리 5명의 장관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요. 을사조약을 맺은 우리의 5명의 적이죠. 이들을 앞세워서 일본은 조약에 서명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을사오적의 얼굴 우리 보고 가야죠. 바로 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을사조약의 그 도장을 찍은 이들입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이들을 우리는 친일파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을사조약 이 내용이 도대체 뭐였길래 우리는 그토록 맺어서는 안 된 조약을 맺은 걸까요? 자, 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2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는 딴 나라와 조약, 약속을 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친구 맺을 수 있는 권리, 바로 외교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일본 정부는 한 명의 통감부를 두어서 한국을 간섭한다. 정치에 간섭한다. 바로 통감부 설치. 그래서 을사조약의 내용 2개,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를 간섭하는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을사조약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감부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남산에 통감부가 설치되죠.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바로 이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정말 난리 난 거죠.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로 우리를 간섭하고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 나라를 빼앗겼다. 이미 아직 뺏긴 건 아니거든요. 외교권만 뺏겼는데도 우리는 이미 나라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을사오적을 처단하라. 조약 무효를 선언하라. 계속 이런 운동을 벌이죠. 누군가는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의병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글을 써서 일본에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고종은 뭐 했을까요? 고종은 계속해서 조약이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종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밀리에 일본 몰래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오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헤이그에 보낸 특사, 헤이그 특사라고 부릅니다. 진짜 힘들게 가요. 막 배 타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차 타고 2달 걸려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죠. 하나, 둘, 셋.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님께서 헤이그 특사로 헤이그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부당합니다. 왜냐? 우리 뭐 없어요? 맞아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명찰을 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일본이 뒤에서 손을 써놨겠죠. 그러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결국 밖에서 막 이렇게 을사조약 무효해요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은 독립국가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이그 특사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너 감히 몰래 우리한테 특사를 보내? 우리 몰래 특사를 보내? 라고 하면서 일본은 이 헤이그 특사를 이유로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고 있습니다. 누구요? 고종. 바로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몰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고종이 퇴위된 그 자리에 바로 고종의 아들 누구죠?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왕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대한제국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야, 이제 우리는 군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다들 무기를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해산된 군인들, 와, 나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런 일본에 끝까지 맞서 싸워야죠.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해서 계속해서 일본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의병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겠죠. 잘 훈련된 군인들이 들어올 테니까요. 자, 이렇게 외교권 뺏고 황제 쫓아내고 군대 없애고 일본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사법권, 재판도 일본이 하고요. 우리의 사법권을 박탈하고 경찰, 이제 우리 경찰 없이 일본 경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 바로 한일 병합죠. 병합이 뭐죠? 합친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을 완전 영원히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이 조약을 맺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바로 매국노의 대표 역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걸로 노력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로 결국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이제 대한제국은 안녕.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국권을 빼앗긴 그날 1910년 8월 29일. 그래서 우리는 1945년 광복할 때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날을요 우리는 경술, 이게 경술년이거든요. 1910년이 경술, 국치, 나라의 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복궁 긍정적 앞에 이제는 1장기가 걸렸고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되겠죠.